안녕하세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AI 에이전트 길들이기를 주제로 발표할 예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와 부딪히고 다듬어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AI를 처음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걸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다른 방향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왜 못 알아듣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회원가입 페이지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기능은 동작했지만 제가 의도한 디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고 AI가 수정하고 저는 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AI의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제가 의도한 방향과 AI가 이해한 방향 사이의 차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업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란 사용자의 목표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입니다. AI 에이전트는 크게 세 단계의 루프로 움직이는데요. 리즈닝과 액팅을 합쳐서 리액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think로 지금까지의 대화와 열려있는 파일들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한 단계입니다. 어떤 파일을 봐야 하는지, 어떤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act로 계획한 걸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파일을 읽거나 코드를 수정하거나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는 observe로 행동의 결과를 보고 원하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루프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AI 에이전트는 매 루프마다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건 AI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빈 곳을 AI가 스스로 추측해서 채우게 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답답함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추측을 줄이기 위해 제가 쓴 도구가 클로드 MD 파일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킬 MD 파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로드 MD 파일은 클로드 코드가 자동으로 읽는 파일입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AI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매 세션마다 AI가 이 파일을 읽고 시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일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매 세션마다 전부 읽히기 때문에 내용이 적을수록 좋고 모든 세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스킬 MD 파일은 특정 작업의 실행 방법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작업별로 모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젝트에서 직접 사용한 클로드 MD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와 기술 스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클로드가 프로젝트의 기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실행 명령어와 프로젝트 규칙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실행 환경을 혼동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은 반드시 확인을 거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폴더 구조, 브랜치 전략, 코드 컨벤션 등을 정리해두어 AI가 프로젝트의 기준을 일관되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작성한 MD 파일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다 보니 문제들이 생겼고 그때마다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역 설정 파일을 수정한 사례입니다. 패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전역 설정을 수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역 설정은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정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도록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전체를 덮어 쓴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수정해둔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 작업을 마친 뒤 확인해보니 사라져 있었는데요. AI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 것이 아니라 파일 전체를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 내용을 덮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도록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파일 자동 생성입니다. AI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조 파일까지 함께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제 프로젝트 구조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서는 이런 파일을 만들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클로드 MD 파일로 프로젝트의 공통 규칙을 정해두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 작업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스펙 작성입니다. 스펙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먼저 목표와 핵심 요구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AI에게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스펙을 확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I가 모호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서 채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AI가 임의로 결정하게 되고 그 방향은 의도했던 바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핵심만 먼저 정리하고 AI와 함께 스펙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AI가 먼저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펙을 전달한 뒤에 바로 구현을 시작하는 대신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질문한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스펙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추측으로 구현하는 대신 요구사항을 먼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클로드 코드의 플랜 모드라는 기능과 비슷합니다. 바로 코드를 작성하기보다 먼저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뒤에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묻지 않고 수행해야 하는 것, 인간의 승인이 필요한 것, 명확한 하드스톱 영역 총 3가지로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 커밋 전 테스트 실행이나 네이밍 컨벤션 준수는 항상 하게 했고 새 의존성 추가나 DB 스키마 수정은 먼저 물어보게 했습니다. 시크릿이나 API 킵 커밋, 노드 모듈스 편집 같은 건 절대 금지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AI는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맥락을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스펙도 잘 쓰고 클로드 MD 파일도 잘 갖췄어도 AI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플래너와 투두리스트가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변환 로직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실제로 코드도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핑 로직을 추가하기보다 형식 자체를 통일하는 편이 더 단순하고 유지 보수하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AI가 제안한 해결책이 동작하더라도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API 호출입니다. 그럴듯한 함수명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기능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어 반복 테스트입니다. 내가 만든 답을 내가 다시 확인해서 맞다고 하는 테스트인데요. 테스트는 통과하지만 실제로는 버그를 잡지 못하는 테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 패턴 적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지만 현재 프로젝트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추상화로 간단한 기능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외 상황 누락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은 잘 처리하지만 경계 상황이나 오류 상황은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I의 코드가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이 검토를 멈추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완벽한 스펙을 만드는 것보다 결과물을 끝까지 검토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에게 완벽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빠르고 성실한 도구이지만 항상 개발자가 의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MD 파일을 활용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기보다 검토와 방향 설정에 집중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 역시 기본적으로 코드를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자인 저부터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